결혼하기 전에 막 시술 받고 그랬어? 이제 피부 관리를 하면 2달 전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나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상담이야. 스모근을 하면 이상하게 쇄골뼈가 조금은 나오더라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해도 다 이쁘기는 해. 대한민국의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다들 앉아있으니까 점점 관종이 돼가고 있나? 많을수록 좋아져 이제. 많을수록 편해져. 오케이. 다들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다 풀이 죽어있어? 아니에요, 좋아요. 웃기지 뭐. 너 힘들었잖아 오늘. 또 고생했어. 원장님은 팔 왜 그래요? 뭐 맞으셨어요? 아 이거 나도 힘들었어. 나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 나 수행 맞았어. 100만 년 만에 맞은 것 같은데. 오늘 수행 맞았는데 조금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긴 하네. 우리 직원들도 시간 될 때마다 맞춰줘야지 마음들 있는데 알아서들 맞아. 알았지?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새 너무 고생 많아. 오늘은 뭐 어떤 거? 댓글 중에 또 진짜 많았던 거 하나가 결혼식 전에 시술을 하고 싶다. 그렇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지. 특히나 여자분들, 예비 신부들 그날이 제일 특별한 날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신부 편이 있을 것 같고 신부 준비편 그리고 신랑과 부모님 편으로 좀 나누는 게 낫지 않아? 좋아요. 좋은 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신부면 아는 건 짱 많아요. 받아온 거 아니야? 한 3번 갔다 와도 받아요. 결혼하기 전에 막 시술 받고 그랬어? 시술 받고 싶은데 시간도 별로 전 촉박했고 촉박했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구나. 일단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일단 축하를 받아야지. 요새는 뭐 살기 팍팍하다 그래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뭐 이걸로 막 이러는데, 결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인류를 좀 이끌어 나가는 느낌? 약간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어. 나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축하를 해드리고 싶고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 신부들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아니면 그 기간들을 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결혼식을 전후해서 하지 촬영을 전후해서 하는 것 같진 않아. 웨딩 촬영 이런 것들은 사실 포토샵이랑 보정이 다 해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물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식 자체를 목표로 해서 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식을 목표로 해서 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어떤 피부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 예비 신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좀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 식을 위해서 가장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맨 먼저는 피부 관리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 이제 피부 관리를 하면 보통 한 2달 전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대부분은 이제 뭐 잡티 점 빼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잡티 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부 화장이 좀 두껍냐 사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화장을 좀 더 잘 먹게끔 하는 그런 유수분 관리나 톤을 좀 정리해주는 토닝, 그리고 모공 관리해주는 모공 관리, 그런 아주 간단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할 수 있는 토닝 기계를 이용해서 톤 정리하는 토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처치로 유수분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화장을 잘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한 2달 전서부터 주 1회 정도 가서 톤 정리랑 배곡 주사 이렇게 맞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 그리고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전서부터 관리를 했어야겠지만,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당연히 한 2달 전서부터는 압출 좀 하고, 한 달 정도 남겼을 때는 너무 과한 압출을 하지 않으면서, 임신 계획이 결혼식을 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있으신 분들은 약 처방은 당연히 받으시면 안 되고, 왜냐면 약 자체가 기형아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을 하시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필요하면은 이제 약물 치료, 이소티논이나 로아큐탄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런 여드름 약을 좀 처방 받으면서 압출과 관리를 받는 게 한 2달 전서부터 하면 가장 좋은 그 시간적 여유인 것 같아. 그러면 신부님들은 이런 탄력 레이저 같은 거는 많이 안 하세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웨딩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보정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들을 안 쓰시는데, 식장에서는 가까이서 하객들을 보기도 하지만 멀리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에 윤곽이랑 탄력들이 좀 보이기는 해. 예를 들어서 이마가 너무 패이거나 그러면 멀리서 조명에 비춰서 정말 굉장히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랑 패임을 조금은 신경 쓰시면서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 그래서 탄력 리프팅도 많이들 하셔.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적어도 3달, 한 100일 전, 그러니까 100일 전에는 조금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각오와 생각을 좀 갖고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때 하게 돼서 1에서 2차 정도까지 끝내고 하는 게 가장 좋고,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울세라급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올리고, 폐어져 있는 분들은 써마지급의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석 달 전서부터 시작해서 한두 번 정도의 그런 시술을 받고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해도 다 이쁘기는 해. 그때 제일 이뻐 보이고 싶은 욕심이기도 한데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기는 해. 정도껏. 근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결혼 앨범 봤어? 그러니까 대부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결혼식 할 때 결혼식 사진 보시는 분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 사실상 그거를 준비하고 하는데 마음가짐과 그 기쁨을 표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시술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진 촬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는 사실은 그냥 다 이쁘기 때문에 크게 대세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준비 과정에는 꼭 피부과 패키지들을 넣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 그러면 말씀하신 이마페임은 그건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나도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가고 옛날에는 사회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례를 봐야 되나? 근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2달 전에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붓기가 생길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멍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한 일주에서 열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 경우에는 녹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하자마자 바로 녹기는 하지만 그런 자연스럽게 다 녹고 본인의 얼굴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그래도 한 2, 3주는 보기 때문에 일단 하고 혹시 모를 녹일 것들까지 생각해서는 내가 볼 때는 2달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 그럼 이거 하나만 꼭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담이야. 상담을 제일 먼저 해야지. 상담 없이 와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해드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밸런스가 맞는 좋은 얼굴을 갖고 싶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상담이 아닌 시술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딱 한 가지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스킨보톡스야 사실은. 면접이든 뭐 소개팅이든 선을 보든 그럴 때 정말 순간적으로 가장 예뻐질 수 있는 얼굴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공 수축의 효과도 있고 전반적인 그 탄력 그 리프팅의 효과도 즉각적인 효과도 있고 볼륨을 넣었을 때 걔네들을 좀 펴주면서 볼륨 자체를 더 돋보이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도 모공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피지선들을 조금 잡아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빼고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실까요? 라고 하면 시술적인 면에서는 스킨보톡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그럼 혹시 신부들 체형 같은 거 관리나 뭐 시술할 것도 있나요? 그럼 있지. 승모근. 야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날개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웨딩드레스 자체가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보이거든. 대부분은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깨가 좀 좁아 보이거든. 이게 조금 내려가면 밸런스 자체가 맞으면서 어깨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승모근을 하면 이상하게 쇄골뼈가 조금은 나오더라고. 승모근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2달 정도 전에는 하는 게 가장 좋아. 본인도 모르게 승모를 많이 쓰신 분들은 이게 기능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 2, 3주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닥쳐서 하는 것보다 한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하게 되면 조금씩 작아지면서 한 달 반, 2달 정도 됐었을 때 가장 이쁜 그런 모양이 좀 되는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결혼식을 대비해서 종아리 보톡스 하자고 하는데 얼마큼 웨딩드레스가 짧으면 종아리 보톡스 해야 돼? 이거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사진이었나 보다. 결혼식을 위해서 종아리 보톡스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걸로 다른 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웨딩 촬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종아리 보톡스도 종아리가 얇아지는 거는 절대 아니고 우리 까치발 했었을 때 볼록하게 이렇게 틱 나오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면 알 자체의 그 경계가 조금은 불분명해지면서 좀 부드럽게 종아리 윤곽이 되기 때문에 좀 얇아진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서 종아리도 많이 하고 또 복부 쪽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 분해 주사들도 많이 하시는데 복부 지방이랑 그리고 다이어트 삭센다나 먹는 다이어트 약 처방을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 또한 100일에서 2달 전쯤에 시작을 하면 결혼식을 대비해서는 꽤 좋은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은 사실 엄청난 축복인데 축복 속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게 사실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부들인 것 같아.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을 앞두고서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다룬 컨텐츠 자체가 조금은 양이 좀 부족하고 이제 원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또 필요하면 다음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는 걸로 하지 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